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캐스퍼 EV가 아반떼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무릎 공간이 굉장히 일단 많이 남고 발을 밑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2열로 갈 수가 있다는 점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친구. 네, 안녕하세요. 은카 채널의 태생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바로 눈앞에 있죠.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이 큰 의미가 있는 차인 게 현실적으로 20, 30대들이 살 수 있는 전기차예요. 지금까지의 전기차들은 아무리 국고 보조금을 많이 받고 지자체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해도 너무 비쌌어요. 뭐 옵션 좀만 넣으면 5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드디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나와서 저희가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제원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제원은 전폭 1610mm, 전장은 3825mm, 전고는 1575mm, 축광거리, 휠베이스라고 하죠. 2580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경차가 아니에요. 이제 경차 캐스퍼보다 조금 더 길어진 휠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변환하면서 뭐 배터리의 적재 공간 등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내 공간도 넓어졌을 테니까 우리가 알던 캐스퍼 EV가 과연 맞을까?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프리미엄 기준으로 세제 혜택 전으로 보자면 2,886만 원,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보자면 3,149만 3천 원 정도 돼요. 그럼 사실상 서울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 좀 받고 뭐 지자체 보조금 좀 받고 세제 혜택 좀 받으면 옵션을 좀 많이 넣어도 대략 2천만 원 후반대부터 3천만 원 초반대 정도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아반떼의 풀옵션과 어느 정도 옵션 넣은 것들과 큰 가격 금액 차이가 없거든요. 한 2, 300 정도? 과연 캐스퍼 EV가 아반떼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트림별로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어차피 적은 양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급 EV6나 아이오닉 5보다 적은 배터리량이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트림에 따라서 등급을 조금 나눴다는 게 아쉽긴 한데요. 프리미엄 기준으로 42kW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49kW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도심 6.5, 고속도로 5.1, 복합 5.8 정도의 전비가 나오고요. 인스퍼레이션은 도심 6.2, 고속도로 4.9, 복합 5.6으로 프리미엄보다는 조금 낮은 전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배터리의 절대적인 용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비는 조금 떨어져도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복합 가능 주행거리가 315km,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복합 가능 주행거리가 278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 캐스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재원이 달라지긴 했지만 적어도 껍데기는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디자인 앞부분을 보면은요, 기존 캐스퍼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단지 앞에 있는 그릴이 좀 정돈되면서 그릴이 사라졌다, 이 정도. 이렇게 픽셀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앞에 요 동글동글한 귀여운 요 램프 라인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단지 좀 다른 거라면 이제 그릴이 막혀 있고 여기에 각종 센서류가 들어가 있겠고, 충전구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전구가 보세요. 제가 EV6 1세대 모델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달랑이 손잡이에요. 달랑이 손잡이. 사실 이거 원가 얼마나 한다고 조금 그냥 플라스틱으로 딱딱딱 꽂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일단은 저렴하게 나오는 게 최우선이었던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넘어가자고요. 옆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캐스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한눈에 봐도 캐스퍼보다 뭔가 어딘가 뚱뚱해. 얘가 뒤쪽으로 살짝 길어진 느낌. 캐스퍼를 공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장난감 같다, 아기자기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휠베이스가 워낙 짧아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극대화시켜서 거의 직사각 형태로의 차를 만들었다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필러 부분도 깎고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네트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짧은 차가 더 짧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EV로 넘어오면서 소형 SUV 중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 정도의 느낌, 아기자기하지만 장난감 같지는 않다, 딱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사이드미러 너무나도 환영하고, 캐스퍼와 똑같이 이렇게 앞쪽 1열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2열은 똑같이 이쪽으로 창문 쪽으로 해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휠과 타이어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을 보면은 굉장히 아담해요. 기존에 보던 휠의 모양은 아니죠. 저는 EV 쪽이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공기 역학적으로도 구멍들을 굉장히 최소화시켜 놓은 모습도 볼 수 있고, 이 실버 색상의 어떤 몰딩들도 기존에 있던 경차의 느낌을 버리고 너무 산티나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타이어가 좀 말이 많죠. 넥센 타이어인데 접지력이 좀 부족하다, 가벼운 차에다가 접지력이 부족한 타이어를 넣어놓으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들어간 배터리의 크기만큼 무게도 늘어났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제가 주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경차입니다. 근데 트렁크를 좁게 만든 게 오히려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가 정말 작거든요. 한 뼘, 두 뼘 반? 두 뼘에서 두 뼘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트렁크가 정말 작아요. 하지만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고 싶다면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뒷자리를 움직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을 넣게 되면은 뒷자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쓸 수 있고, 차라리 트렁크 공간을 줄이고 2열의 공간을 확보한 게 더 낫다고 봐요. 정말 트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2열에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2열을 폴딩해서 트렁크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경차급 차량들은 어떻게 차량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너무 좋고 가성비 있는 차량이 될 수도 있고, 작기만 하고 불편한 출력이 낮은 그런 차가 될 수도 있는 차기 때문에 오히려 트렁크를 좀 작게 만들고 폴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훨씬 더 이 차의 장점이자 조금 더 늘어난 휠 베이스를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캐스퍼한테 후한가요? 네, 1열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캐스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서도 몇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을 찾아보자면, 일단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콕핏 느낌으로 잘 들어가 있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굉장히 시인성 좋게 위치에 맞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디스플레이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직 현대기아는 디스플레이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없습니다. 활용성이 낮은 디스플레이를 일자로 이렇게 이어놓게 되면은 시인성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디스플레이야 잘 보이겠죠. 하지만 계기판이 위쪽에 있으면은 핸들을 위로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에 있는 시야가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하단 쪽으로 위치해서 계기판은 계기판대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대로 따로 보는 게 아직 컨텐츠가 부족한 현대기아한테는 좀 더 옳은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부는 굉장히 많이 캐스퍼와 비슷합니다. 앞쪽에 캐스퍼와 동일하게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돼 있고요.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칼럼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가운데 공간이 많이 남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캐스퍼가 앞뒤로는 조금 길어졌다 해도 양옆이 좁잖아요.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컵홀더 2개까지 이렇게 넣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운전하기 편한 시트 포지션으로 바꿔 보았는데요. 의자의 위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시인성 아주 좋습니다. 약간 시트 착장감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일반 경차와 똑같은 시트예요. EV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시트가 적용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이 아니라 수동 시트고요. 허리를 받쳐주는 어떤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거는 좀 더 높은 트림을 가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이랑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2열로 갈 수가 있다는 점. 가끔씩 우리가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못 내릴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서 옆으로 갈 수는 있다. 단, 차 크기가 크기인 만큼 여기가 좁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가는 거지 아이오닉 5처럼 편하게 들락날락 거릴 수는 없는 것 같다.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초급속도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데 접어놓고 컴퓨터를 한다던가 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는 게 생각보다 디자인이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많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친구.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175cm 남성 기준으로 차량을 맞췄을 때 2열의 공간감은 어떤지 확인하러 지금 가시죠. 2열로 왔습니다. 2열 공간감이 생각보다 넓어요. 무릎 공간이 굉장히 일단 많이 남고, 가장 좋은 거는 발을 밑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트가 허벅지를 쉽게 잘 받쳐준다는 거. 장거리가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의자를 5대5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짝 당기면은 트렁크를 넓게 쓸 수 있고요. 뒤로 가면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트렁크에서 봤던 그 공간감은 이거를 최대한 넓게 썼을 때 공간감이에요. 짐이 별로 없고 사람과 함께 간다 했을 때는 이렇게 넓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짐이 좀 많다 하면은 좁게 사용하거나 폴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합격! 저희가 시공관계상 정말 디테일하게 더 알아보고 싶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캐스퍼 EV가 아반떼 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반떼급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포지션이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장거리 뛰기에는 조금 불편해. 그렇다고 근거리 뛰기에는 그럴 바에 경차 사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경차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 주행 질감의 이유, 힘, 토크 출력의 이유가 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토크가 바로 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테고, 공간감도 EV로 넘어오면서 훨씬 좋아져서 4인이 타도 2인이 타면 너무나도 여유롭게 차량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반떼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세긴 합니다. 경차급 가격은 아니지만 바뀌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 가격에 이 정도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캐스퍼 EV 지금 한번 시승하러 가시죠.
드디어 캐스퍼 EV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행 질감 자체가 기존의 경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랑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경차라는 느낌이 일단 거의 아예 없어요. 마력부터 토크가 높은 차를 고르는 이유가 운전하기 편함이잖아요. 끼어들기부터 시작해서 교차로 빠질 때 순간적인 악살이 필요할 때, 근데 전혀 그런 데서 부족함이 없는 부분을 보여주고요. 일반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만약에 캐스퍼 EV로 넘어오셨다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기차를 타셨다면 조금 그 느낌이 조금 다르실 수가 있어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나 EV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초반이 힘이 있어서 거기에 적응되신 분들은 생각보다 힘이 약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 내연기관을 타셨으면은 전혀 이 차가 경차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엑셀을 밟았을 때 느낌 자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EV6를 탔을 때 원페달 드라이빙이 굉장히 어색하고 좀 울컥울컥 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아이페달은 전혀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회생제동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주행이 쫀득합니다. 특히 이제 레이나 차량의 어떤 몸집 대비 좀 전고가 높은 차량을 타면은 약간 가벼운 그 느낌이 있어요. 가볍다기보다는 무게중심이 엉덩이 쪽이 아니라 약간 좀 허리추쯤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좀 그런 흔들거림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K3도 이제 단종되고 K4는 대한민국에 들어올 예정이 아직 없고, K3급 아반떼급 차종이 아반떼밖에 없는데, 아반떼가 풀옵션이나 좀 높은 사양으로 하면 2,700만원대에서 2,800만원대로 뽑는단 말이죠. 근데 이 차를 옵션을 넣고 이것저것 뭐 국가 보조금을 받고 면세 혜택을 받으면 2천만원 후반대에서 3천만원 초반대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사회초년생들이 아반떼를 뽑을 때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반떼를 뽑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이즈가 적당하고 혼자 타기 너무 편하고 해봤자 동승자와 같이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반떼를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그런 목적에서라면 저라면 한 200만원 정도의 차이면은 캐스퍼를 뽑을 것 같습니다. 공간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좁긴 합니다. 경차의 어떤 사이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페달 밟는 느낌도 물론 좀 가벼워요. 하지만 출력적인 부분은 전혀 가볍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충분히 캐스퍼 EV급으로도 나 혼자서 드라이빙을 하거나 뭐 연인이라던가 단 2명에서만 운전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뒷자리 공간감이 조금 좁다라는 것, 그런 것 외에는 출력도 그렇고 유지비, 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EV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캐스퍼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